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21번부터 30번까지 자, 구성이고요. 자, 이제 Part 5가 이제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사실 5강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꽤 많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마지막에 와 있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운동도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자, 체육관에 들어갈 때까지가 힘듭니다. 일단 들어가고 나서 운동을 하고 나게 되고 샤워를 딱 하고 마치고 딱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자, 체육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짐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의 느낌은 어때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공부도 마찬가지죠. 일단 시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하기 싫어요. 근데 일단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흥미진진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anyway, 21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운동하시나요? 배 집어넣고 있느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12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갑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부사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자,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주의하셔야 되는 부사가 자, 2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readilly가 되겠습니다. readilly는 이제 ready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늘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요. 자, 하지만 이것은 easily의 뜻입니다. 쉽게라고 하는 뜻이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이 문제에서 정답이든 아니든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정답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던 부사이기 때문에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 hastily라고 하면 이것은 서둘러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onsistently라고 하면 일관되게, 꾸준하게 의미가 되겠죠. 자, roughly라고 하는 단어도 거칠게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단어는 두 번째 숫자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요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뜻으로도 자, 토익에 자주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정답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문장 안에 나오게 되면 해석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번과 D번은 정답이든 오답이든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s a result of 라고 했어요. 자, 무엇의 결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performance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떻대요? 자, 어떤 performance예요? sales performance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 실적이 되겠죠? 어땠답니까? 강했답니다. 그런데 자, 얼만큼 강했대요? 꾸준하게 강했던 sales performanc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내용이 성립되는 부사는 C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over the last year니까 지난 1년에 걸쳐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나 봐요. 그 결과로서 꽤 긴 부사구가 정돈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뭐 했답니까? 자, planning,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걸 계획하고 있죠? 자, 제2와 그 다음에 제3의 store를 오프닝 하는 것, 그러니까 개업하는 것이죠. 자, 그 지역에 개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석은 마무리를 짓는데 변형 출제 가능성으로 하나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plan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적어를 취할 때 투부정사 목적어만 가능한 거 아세요? 원래는 ing도 명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plan ing라고 하면 ing 하는 것을 계획하다, to 하는 것을 계획하다가 둘 다 가능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plan은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그리고 ing가 왔을 경우에는 앞에 뭘 붙였어요? 전치사 on을 붙여서 자동사로 구성해서 사용합니다. 누가 이렇게 쓰라고 시킨 건 없고요. 이론적인 근거도 없지만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된다? 자, planning과 ing를 주고 알맞은 전치사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plan과 on의 결합 관계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아두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plan은 그 직접 목적어를 취할 때는 투부정사로만 취할 수 있고 ing 목적어는 취하지 않으니까 ing가 올 때는 on이 온다는 사실 강조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 갑니다. 자, 22번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세트에서 그 가장 어려워 하실 만한 자, 그런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른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A부터 보시면 rate은 비율의 뜻이고, 자, 두 번째는 가격의 뜻이 있는데요. 어떤 가격이야, 이거는?
자, 비율제의 가격을 말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telephone rate, 전화는 많이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혹은 room rate, 방은 하루 쓸 때와 이틀 쓸 때, 3일 사용했을 때 가격이 변동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비율제로 가는 가격을 우리가 자, 많이 rate라고 해요. 두 가지 뜻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리스트는 목록이죠. 자, 그 다음에 village는 마을이고 irritation은 짜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어휘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겠지? 자, 그렇게 합시다. During the past 2 years 이랬습니다. 지나간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자, I've been wor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On my own. 단독으로 일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자, 누구하고요? 자, growing blank하고. 자, 근데 보통 이제 of가 나오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client의 뭐뭐와. 그러면 여러분들 목록과 일할 수 있어요? 비율과 일할 수 있습니까? 가격과 일할 수 있나요? 마을과 일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자, 이거를 읽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어부터 시작해가지고 of까지가 무엇을 구성한다? 하나의 수거를 구성한다. 그래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시는 것이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a number of 알죠? a number of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엇무엇의 숫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많은 뭐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무것도 지금 내용상 답이 될 수 없어요. 목록하고 일하지도 않고 우리는 비율과 일하지도 않습니다. 고객과 일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의 숫자가 어때요? 많은 고객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여러분들에게 깝깝할 수 있는 문제고요. 관용구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관용구 문제고요. 자, 그래서 a growing list of가 되겠습니다. a growing list of가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many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구다. 이때는 목록의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실제로 기출되었던 그런 표현이니까 a growing list of 라고 해서 아예 덩어리로 many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끙끙 맸을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면서. 자,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면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 문제 끝내죠. 자, 123번으로 갈까요? 3번으로 가시면 A, B, C, D는 모두가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D번의 past는 명사도 되지요. 의미는 당연히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로도 쓰이죠. 과거의라고 하는 의미로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치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품사부터 먼저 정해보시면요. 재수가 좋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명사나 형용사 자리면 당연히 D번만 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가 다 전치사니까. 자, 그런데 자, 그것은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었고요. 자, 실제로는 go라고 하는 자동사 다음에 이제 부사가 나와야 될 자리니까 전치사와 명사가 구성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따라서 자, 명사와 형용사를 오히려 버리셔야겠네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전치사는 사실 D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D번의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장소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무슨 뜻이죠? 어디를 지나서 그런 뜻이죠. 시간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는 어디에 이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특정 시각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시계를 볼 때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지만 It's quarter past 2 이렇게 얘기하면 2시를 지나서 15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2시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후에 라고 써놓으면 학생들이 누구와 차고한다? after와 똑같을 것으로 차고합니다. 자, 시각이 이하에 왔을 때는 똑같겠지만, 자, past는 반드시 시각의 명사만 취해야 되고, 다른 명사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the meeting 따위를 뒤쪽에 주고, past와 after를 같이 주면 같은 뜻이지만, past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fter만 답입니다. after the meeting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 이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기관명사가 아니니까 이거 지우고
요거 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between 같은 경우에는 A and B가 잘 오니까 여러분들 요 and만 딱 보고 답을 섣불리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맞으면 좋지만 왜 도대체 위험 부담이 있는 짓을 그렇게 해요. 그것만 보고. 자, 그렇게 해서 틀리면 여러분들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잘 하세요. between A and B는 A and B가 둘 다 명사가 돼야 되는데 뒤쪽에 take라고 하는 동사가 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A번에 답을 쓰시면 완전히 낚이시는 거죠. 자, 파닥. 자, B번으로 가시면 B와 D로 갑니다. 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위에라는 얘기인데요. 은행 위에 뭐 말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를 지나서가? 은행 지나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하세요. Richmond Street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카페에 가네요. 카페 이름은 Abbott and Elliot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전치사 어휘 문제 풀어내실 수 있었던 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23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24번 갈까요?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의미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의미는 서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바로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뭐야? 여기 무슨 품사 들어가? 왜 따져? 다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의미는 어때요? 해석해봐? 다 같은데 뭘 해석을 해봐? 이런 유형을 문법 유형이라고 하죠. 동사의 문법 유형은 원어민 같은 경우엔 감으로 풀죠. 그냥. 그죠? 그래서 이거 괜찮고 이거는 어색해.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수, 태, 시제라고 하는 어법사항을 차례로 대입하시면서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죠. 앞쪽에 이제 곰즈라고 하는 사람의 s가 붙어 있다. 이렇게 고유명사에 s를 붙여서 주어를 복수처럼 가장하는 것은 토익의 고전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주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건 단수의 주어니까 누구를 지울까요? 자, invite 같은 아이는, 자, 안 되겠죠? 단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셋 중에 이제 답을 찾아보시는데, 두 번째는 능동태, 수동태로 가겠습니다. 수태 시제의 문제는 매 회마다 세 문항에서 5문항이 출제되는 자, 그런 영역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C번과 D번은 능동이고 B번은 수동입니다. 자, 원칙은 뭐죠? 타동사 invite 이하에 누구누구를 초대하다죠? 타동사는 이하의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뭐가 맞죠? 수동이 맞죠? 따라서 C번과 D번은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제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스텝을 제대로 못 밟는 학생들은 그런데 자, 엉뚱하게 시제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가 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다. 이렇게 해야 독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제는 따지지 않는다. 자, 문제풀이의 스텝을 잘 복기해 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웨슬리 검즈라고 하는 아이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초대를 받은 적이 있죠. 받은 바가 있습니다. speak 연설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National Domestic Defense Dinn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녁 식사 자리가 되겠는데요. 언제입니까? next month입니다. 자, 어디에서? 워싱턴 DC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next month라고 하는 단서를 활용을 한답시고, 자, 이것을 활용해서 시제는 미래다라고 해서 D번에다 답 쓰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D는 아무리 시제가 맞더라도 글이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태가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알겠죠? 곰즈가 누구누구를 초대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next month가 나왔는데 왜 도대체 현재 완료 시제가 답이 됐어요, 쌤?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next month가 수식하는 것은 지금 동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to speak란 말이에요. 준동사는 누구로부터 수식받아요? 자, 동사랑 똑같이 수식받습니다. 따라서 연설하는 시점이 언제야? 다음 달에 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대는 이미 과거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음 달에 연설해달라고 자, 초대를 받은 적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도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나중에 시제를 따질 때도 next month 왔으니까 무조건 여기 현재 완료 미래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어순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자, 준 동사도 동사처럼 누구로부터? 자, 부사로부터 수식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순에 주의하면서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둘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순하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보고 뭐 이거 보니까 저거 답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고득점은
좀 힘들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25번 가실까요? 자, 25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뜻은 서로 달라요.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debat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도 쓸 수 있겠죠. 논쟁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A번의 facility는 시설, 설비, publication은 발행, 발간의 뜻이죠. 자, 혹은 발행물, 자의 뜻도 있습니다. 자, debate는 논쟁의 뜻이고 harmony는 조화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갑시다. 자, with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컴마까지로 묶으시면, 뭐뭐를 동반한 상태로, 뭘 동반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reliability. reliability는 뭐, 믿을만 한 것이죠. 자, 신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curity. 보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동반한 상태로, 이 회사의 state of the art. state of the art라고 하면, 토익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그런 형용사죠. 자, 우리말로 하자면 예술의 상태야. 우와, 저거 예술이다. 뭐죠? 끝내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최첨단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